X7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신형 7 시리즈의 과감한 그릴, 그리고 DRL과 헤드램프가 나뉘어져 있는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은 BMW 최상위 라인업의 고유 디자인으로 자리를 잘 잡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디자인은 단순하게 디자인뿐만 아니고 기능 면에서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 그리고 브레이크의 냉각까지도 신경 쓴 모습이죠. 디자인에 관해서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의 약간 어색한 느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신형 7 시리즈 세단형에 적용된 디자인보다 X7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키 언락을 해보면은요, 그릴 안쪽에 간접 조명이 들어오고 DRL에 순차적으로 빛이 점등됩니다. 뒤쪽에서도 순차적으로 은근하게 불이 들어오죠. 퍼들램프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고요. 앞뒤도 손잡이에는 간접 조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패드 중앙, 그리고 앞뒤 도어에 적극적인 편이고요. 특이한 점이 조수석 쪽에 보면 X7이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매트리스 타입 LED인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균일하게 좋습니다. 특히나 상하향으로 변동을 했을 때 일부 차량들에서는 상향으로 전환됐을 때의 광원의 폭이 확 줄어드는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X7의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이 일정하면서 초점도 잘 맞고요. 각도도 크게 변하면서도 꾸준하게 좋은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광원의 직진성이나 폭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외 구간, 가로등이 그렇게 많거나 밝지 않은 구간을 다니더라도 안전 시야가 확보가 덜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면은 오토 모드로 전환을 시켰을 때, 물론 이제 작동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작동을 안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 센싱의 민감도 같은 것들을 둔하게 만들어서 이 정도면은 상하향 변동이 되도록 그렇게 좀 반응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헤드램프의 이 광원 직진성이나 폭은 정말 좋아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일단 DRL과 헤드램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개성이 강하고 차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BMW의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해서 그릴 안쪽에도 이렇게 은근한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밤에는 그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여기 살짝 어색한 것 같기는 한데, 이내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 운전석에 앉아서 들어오는 시야각에는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균일하면서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도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고 쭉 뻗어나가면서 넓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죠. 방향지시등과 테일라이트,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순차 점등 방식은 아닌데 조금 독특하게 작동하죠. 직렬 6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98cc고요. 최고 출력은 381마력, 토크는 55.0kg/S입니다. 풀타임 4륜구동이고 8단 자동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의 비율은 워낙부터 좋았고요. 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풀체인지가 아니다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율과 자세, 그리고 앞뒤 오버행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휠은 살이 많아서 보기엔 예쁘지만 글쎄요, 세차할 때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다릅니다. 앞쪽은 275, 40, 22고요. 뒤쪽은 315, 35, 22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디자인이나 이 봤을 때의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보다는 발판 역할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듯 싶고요. 휀더 아래쪽에 보시면 은색으로 장식이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바디 컬러랑 같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단단한 이미지를 잘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루프렉도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역시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매트한 느낌이라서 단단해 보이죠.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려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시승 차량은 가솔린 모델이라 애드블루, 요소수 주입구는 막혀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 역시 안정감이 좋은 편인데요. 아래쪽이 떡 벌어진 남성의 어깨를 연상시키면서도 위쪽으로 약간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둔하거나 좀 굼뜨다는 느낌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 풀사이즈 SUV이지만 거동에 있어서의 기대가 되는 그런 안정감 있는 느낌이죠. 디퓨저는 바디 컬러랑 달리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양쪽 머플러 팁에 크롬으로 장식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막혀있는 이미테이션 머플러가 아니고 실제로 듀얼 타입으로 머플러 직관형으로 뽑혀져 있습니다. 물론 범퍼의 머플러 팁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긴 하고요. 텔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살짝 누르면 됩니다. BMW 차량들, SUV 차량들 특성이 위아래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열리죠. X5가 그렇고 또 지금 시승하고 있는 X7이 그렇습니다. 아래쪽은 위쪽에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살짝 누르면 역시 전동으로 열리고요. 위아래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열리니까 공간을 활용할 때 큰 짐을 넣고 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뒷좌석 공간은 3열 시트를 접어놓은 상태인데요. 위쪽에 헤드룸의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큰 짐을 싣고 내리기에도 부족함이 없고요.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가 장르가 조금 고급스러운 풀사이즈 SUV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차박이나 소캠에 사용하실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바닥 공간도 굉장히 깊습니다. 활용도가 좋고요. 이곳만 솔직히 활용 잘 해도 지금 러기지 스크린을 제가 여기다 끼워놨는데 이 아래쪽에 공간이 꽤나 깊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관리용품, 케미컬이나 타월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고요. 공명은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도 굉장히 두툼합니다. 12V 파워 아울렛은 이렇게 커버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물망이 있어서 이 안쪽도 공간을 조금 더 쓸 수가 있습니다. LED로 조명, 운전석 측면, 조수석 측면 양쪽에 다 갖춰주고 있고요. 빛이 조금 반사가 되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열하고 3열을 전동으로 버튼 이렇게 잡아당겨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3열 한번 일으켜 볼까요? 이게 3열을 일으키면 자동으로 2열이 앞으로 살짝 밀리면서 이렇게 3열이 일어납니다.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접고 앞쪽으로 누르면 이 헤드레스트도 자동으로 접힐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2열도 접어볼까요? 2열 접을 때는 또 뒤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서 지금 잘 보시면 1열이 앞으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세팅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도 기능적으로 내가 접겠다, 그리고 다시 펴겠다, 접었다 폈다 할 때는 알아서 1열과 2열이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여줍니다. 지금 요 공간이 전체적으로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2열, 3열 모두 다 접었을 때 느낌이고요. 러그지 스크린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 정도면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하시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열하고 3열을 접었을 때 이 평평하게 바닥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활용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열 등받이 접어도 각도가 앞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편은 아니죠. 닫을 때는 위쪽에 버튼 살짝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닫고, 전동 텔게이트 위쪽은 이렇게 보니까 안쪽에 양쪽 끝으로 이렇게 LED로 조명도 잘 갖춰 놨습니다. 버튼을 살짝 누르면 나머지도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키 디자인도 산뜻하면서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잘 바뀌었습니다. 그립감도 괜찮고 만졌을 때 이 보들보들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고스트 크로징이 가능한데요. 살짝 한번 걸쳐보면 이런 식으로 닫히고요. 여닫았을 느낌은 굉장히 좀 든든하고 묵직한 맛이 좋습니다. 도어 두께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실내는
약간 어두운 톤의 브라운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밝아서 베이지 톤으로 가면은 글쎄요, 저는 제 차로서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세차하기도 조금 번거롭고 시트 관리하기에 부담이 좀 많이 되죠.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인데요. 특이한 점이 1열, 2열 뿐만 아니고 잘 보시면 3열 위쪽에서도, 뒤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까지도 곳곳에 유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이 상당하고요. 측면 도어의 디자인은 최근 BMW의 다른 차량들과 비슷합니다.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다만 시트 컨트롤이 좀 특이한데요. 일단은 1열에 앉아서 2열 좌측 우측 각각 선택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선택해서 역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전동 테일게이트는 레버 잡아당기면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선쉐이드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기본으로 올 오토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요. BMW 차량들을 보면 널쩍하면서도 각도가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큰 페트병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물론 뒤쪽에 공간의 열도 충분히 갖춰주고 있고, 이 안쪽을 만져보면 마감도 되게 꼼꼼합니다. 발판이 문을 열면은 생각보다 널쩍하고요. BMW라고 이게 레터링에 불도 들어오고,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으로 살짝 덧대져 있습니다. 시트 정말 편하죠. 안장의 길이 조절 뿐만 아니고 날개 조임까지도 전동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럼버 서포트도 다양한 위치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날개 부분이 많이 돋아있기 때문에 몸을 잘 잡아주고요. 헤드레스트 쿠션 너무 좋았습니다. 제 체형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BMW 인디비듀얼이라고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제품임을 알리는 레터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적절한 높이 갖추고 있고요. 물론 가죽으로 꼼꼼하게 잘 마무리를 해뒀고, 카펫 같은 것도 도톰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 줬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글쎄요, 저런데 금속하고 고무가 좀 혼합되어 있으면은 약간 좀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풋레스트 위치 적절하고요. 레버는 2번 잡아당기면 앞쪽에서 별도의 힌지 풀지 않아도 본인 오픈하기 쉽습니다. 무릎 쪽에는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가지 수납들 보관하시면 좋고요. 딱 이렇게 열 때 보면 천천히 쭉 떨어지죠.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고급스러움을 담고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이고요. 후웨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명 스위치는 버튼 타입인데요.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금방 사용하는데 적용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소재들이 모여 있는데 가죽이나 이런 그레인 같은 것들의 혼합이 굉장히 좋고, 디자인 면에서도 빠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BMW의 파노라마 타입 커브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는 12.3인치고 저쪽에 메인 AVN이 14.9인치인가 14인치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봤을 때 확실히 신차라는 느낌 확실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이전과 변화가 크진 않고 BMW의 다른 라인업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기어 노브도 크리스탈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좀 세련된 맛이 좋죠. 이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게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각이 탁탁탁탁 져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세공이 되어 있는 이 장신구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직렬 6기통 엔진은 BMW가 워낙에 잘 만들었죠. 예전부터 잘 만들었고, 초기 시동 시의 떨림이나 이 진동 같은 것들도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HUD는 또렷하고요. 다양하게 안쪽에 있는 이 그래픽 정보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선호도가 조금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렉셔널 뷰 기본 화면 있고요. 어시스트 요 뷰는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화면으로 저는 기본 세팅을 해놨고요. 클러스터의 느낌도 BMW다운 요 꺾인 요 라인 같은 것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BMW답다, BMW에 참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컨텐츠나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설정하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는 모두 다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레이아웃은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되는 형태보다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형태, 이게 좀 클래식한 느낌도 들면서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는 내비게이션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연동시킬 수도 있고요. 길 안내만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어시스트 뷰라고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의 기능들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데이터 볼 수도 있고요. 스티어링 상단의 에어백 부분은 가죽으로 꼼꼼하게 감싸져 있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정보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있는데 8단 기어가 생각보다 좀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잘 해줬고요. BMW는 전통적으로 이 와이퍼 스위치, 스틱 사이 측면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 스위치들도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헤드라이트는 오토 모드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14인치로 확대가 되니까 확실히 좀 신차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열선은 스티어링 뿐만 아니고 요쪽까지도, 암레스트 상단까지도 열선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련되고 확실히 고급차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아이콘 구성이 되게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의 이 반응 같은 것들도 기존하고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것 같고요. 후진했을 때는 어라운드 뷰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움직여줍니다. 후진 보조 장치라고 해서 꼬불꼬불한 길을 들어갔다, 꼬불꼬불하고 좁은 길을 들어갔다가 뒤로 나올 때 자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동 주차도 역시 지원을 해줍니다. 이 뷰가 다양하게 이렇게 본인의 기호에 맞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인화에 충실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맵 자체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돼서 저는 이제 그게 익숙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과거에 비하면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길찾기 기능 같은 것들은 BMW 충실합니다. 요 에어벤트 동작하는 것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에어벤트가 노출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심리스 타입으로 살짝 감춰져 있으면서도 기능 면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고요. 이 끝에가 되게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잘 해놨어요. 버튼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복잡한 느낌이 안 들고, 여기는 약간 물리키랑 이 터치 타입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고, 볼륨 컨트롤은 제가 좋아하는 다이얼 방식, 그 다음에 온오프는 푸시 타입으로 작동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되고요. USB A 타입 단자 있고,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이 컵홀더는 냉온 기능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냉, 붉은색이 온, 이렇게 해서 좌우측 모두 다 지원해주고, 커버 깔끔합니다. 이 그레인이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질리지도 않으면서 너무 바딱바딱한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질감 같은 것들도 잘 보여줍니다. 뒤쪽에 시동 버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각이 져 있어서 정교하게 세공이 되어 있는 장신구,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이드라이브는 뭐 세대를 거듭할수록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요.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뒤이어서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열선이 들어오니까 이건 되게 겨울철이라 그런지 되게 좋네요. 별거 아닌데. 양문형으로 열리고요. 안쪽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도 갖춰놨고요. 이런데 카펫 같은 걸로 되게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놨어요. 그리고 잡소리 같은 거 안 나도록 신경 많이 썼고요. 시트에 이렇게 수화기가 노출되어 있는데, 글쎄요,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평상시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적극적인데요. 지금 낮이라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X7이라고 보이죠. 적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석 수납은 고급스럽게 열리고 안쪽에 공간 좋고요. 마무리도 카펫 같은 걸로 잘 해놨습니다. 천정으로 올라가는 요 실내 내장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되게 두툼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클립 좋고 거울이랑 연동되는 LED 조명도 좋은데, 거울이 좀만 이렇게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SS 콜 갖추고 있고요. 실내등은 모두 다 LED로 LED 갖추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이 뒤에까지 다 열리는 게 아니고 유리 면적은 넓은데 실제 오픈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썬루프의 크기 정도만 오픈이 되네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가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죠.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고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옆에 보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선쉐이드 조절이 가능하고요. 썬루프에 있는 선쉐이드도 메인, 그 다음에 3열에서 볼 수 있는 것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내포켓 구성은 앞좌석과 마찬가지고요. 문을 닫았을 때보다 확실히 문을 열고 나면은 사이드의 발판이 생각보다 널쩍하게 자리 잘 잡고 있죠. BMW 레터링에는 간접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전동 시트 기본이고요. 바닥 공간은 평평하기 때문에 무릎 공간하고 발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 듯 싶은데 생각보다 폭신폭신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 버튼만 한번 누르면 들리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꺾어집니다. 자동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꺾어지고 이 공간을 가지고 뒤로 타고 내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2명만 앉을 수가 있고요.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이 발 공간하고 무릎 공간이 약간 애매합니다. 물론 시트가 약간 뒤쪽이 낮고 앞쪽이 높기 때문에 자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2열보다 헤드레스트는 3열이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컵홀더도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고 여기 이렇게 커버 들어 올려보면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고요. ISO 픽스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신데 3열, 2열뿐만 아니고 3열도 ISO 픽스가 가능합니다. 이런데 소소하지만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선명하고요. 다시 닫을 때는 버튼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안쪽이 이렇게 들리면서 뒤로 딱 슬라이딩 되는, 아, 이거 고급스러운데요. 그리고 1열까지 같이 움직여줍니다. 이런 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것 같고, 위에는 살짝 레버 잡아당기면 폴딩할 때, 접을 때 움직입니다. ISO 픽스 장착이 되어 있고,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는 사용할 때만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넓은데 높이가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갑이나 스마트폰 보관하기엔 좋고요. 여기에도 무선 충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하차는 이 높이가 조금 있는 편이고, 이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비해서 여기 모니터가 생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B필러에도 있고 가운데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뒤, 조수석 뒤 4웨이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갖춰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만 좌우측에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갖춰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만 바뀌어도 뭐 완전히 신차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레인의 이 구성이라든가 재질,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더 과감해지고 공격적인 느낌들이 듭니다. 스티어링은 큰 변화는 없지만 이 디자인하고 이 재질 같은 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3열도 이 위쪽에 헤드룸 공간에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천장 쪽으로,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천장 쪽으로 에어벤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3열 천장 부분을 보면 에어벤트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조장치가 별도로 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라든가 포지션, 열선 시트는 3단으로 좌측, 우측 각각 조절이 가능하죠.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거나 지금처럼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차량 동치는 굉장히 큰데요. 뒤쪽에, 앞쪽뿐만 아니고 뒤쪽도 같이 스티어링이 반응을 해주니까 훨씬 더 이 돌아 나갈 때의 좁은 공간에서 싹 돌아 나가서 그 부담감이나 불편한 느낌 같은 것들이 덜합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좁은 골목길이나 저런 거 빠져나갈 때 되게 좀 번거롭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확실히 적은 편이고요. 유턴을 해보면 지금 3차선까지는 안 넘어가고요. 2차선 반 정도? 2차선 반 정도면 이렇게 돌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에서 이렇게 꺾을 때 코너링 싹싹 해보면 되게 특이해요. 뒤에도 같이 이렇게 실룩실룩 하면서 뱀이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정감이 상당하고 부드럽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은 기대하기 조금 어렵고요. 지금처럼 시동이 꺼졌다가 켜졌다 할 때가 훨씬 더 매끄럽고 소음도 그렇고 잔진동 같은 것들을 잘 잡아줍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7.8이고요. 도심에서는 7.3, 고속도로에서는 8.6인데 실제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6.8에서 7.2 정도? 7.3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조건이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차량 자체가
지금 1000km도 안 탔거든요. 신차를 시승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풀사이즈 SUV들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 부드러움, 안락함 같은 것들은 아주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BMW 차량들이 전통적으로 조금 스포티한 느낌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에서는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정감이 높은 그런 승차감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381마력에 토크가 55 정도 되는데요. 발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힘이 차고 넘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직렬 6기통 엔진의 이 실키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빠진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힘에 있어서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차고 넘쳐서 막 퉁퉁 튀어나가고 그런 느낌의 전통적인 BMW 차량들의 그 스포티한 감각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나름의 스포티한 느낌들은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고 기어 변속도 S로 전환한 다음에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대단히 좋고요. X 영역대를 넘어서 Y 영역대까지 끝까지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실시 강성이 상당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안정감 같은 것들도 좋고요. 거기다가 기어의 반응, 시프터 다운의 반응도 빠릿빠릿합니다. 오, 이 차 풀사이즈 SUV 맞나요? 달리기 성능이 상당하죠. 에어 서스펜션은 큰 진동, 잔진동 아주 잘 잡아주고요.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5링크,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유연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리고 생각보다 차량을 좀 한계치로 몰아붙여 봤을 때 와인딩 로드 같은 데에서 균형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보통 이 정도의 길이감, 전장도 굉장히 길고 휠베이스도 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이즈면은 사실상 좀 다이나믹한 느낌들, 그리고 코너가 심할 때 빠져나갈 때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느낌, 기우뚱기우뚱하는 그런 느낌들도 들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인데 그런 느낌 없이 아주 찰지게 잘 돌아 나갑니다. 스티어링은 기본적으로 묵직하면서도 좀 안정감이 높은 그런 편에 속하고요. 대신에 도심에서 주행을 하거나 이 주차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가변형으로 이 세팅을 잘 맞춰주니까 다양한 조건에서 운전자의 안정감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맞춰주고 있습니다. 랜선 드라이브 영상 보신 분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동작하는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차량 설정 메뉴에서 가속 페달을 밟다가 발을 떼게 되면 지금 배터리 충전 중이라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배터리 충전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화면에 지금 조금 작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메인 클러스터 안쪽에 보면 0부터 100%까지 파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0으로 되어 있다가 가속 페달을 발을 떼게 되면 배터리 충전하는 모드로 파란색 배터리가 활성화되면서 그게 충전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PHEV나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처럼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이라든가 엄청난 파워가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완전하게 차량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동작을 해주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 친환경적인 그 보조 역할 정도,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지금처럼 충전이 된다 안 된다 정도만 가능하지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다, 전기 모터로 구동하고 있다, 또는 내연기관으로만 가고 있다, 이런 걸 표시해주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개 지원을 해줍니다.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컴포트 모드, 일반적인 노멀 모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코 프로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 모드는 스포츠 인디비듀얼 두 개로 나눠지고 에코 프로 모드도 에코 프로 인디비듀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모드 간의 편차는 극명하고요. 특히나 보통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 에코 모드랑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차량들은 시승하면서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종종 있었는데 X7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극명합니다. 모드 간의 편차가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크고 풀사이즈 SUV이고 본격적으로 달리고 운전의 재미를 느끼는 차량은 아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소소한 재미 같은 것들을 느끼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직렬 6기통 3리터 엔진의 파워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하게 있긴 합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그리고 엔진의 회전 질감도 좋고 배기음이 중저음으로 쭉 깔리는데 그런 느낌들이 운전자를 조금 자극하게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자극제로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조향 보조까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굉장히 편리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할 때 지금처럼 스티어링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짧아요. 지속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차량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차량의 능력은 훨씬 더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법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제한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정감이 너무 좋아서 욕심이 조금 나는데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약간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한데요. 또 BMW 특유의 감싸 안아주는 듯한 포근한 느낌들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A필러는 생각보다 좀 도톰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서 답답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글쎄요, 조금 나를 감싸 안아주고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하게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 주고 있고요. 시트에 뭐 대단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트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시트 형상도 좋은 편이고 저는 특히 등받이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등받이가 굉장히 좀 편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방 시야도 탁 트여 있다는 느낌도 들지만 아웃사이드 미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큰 편이 아닌데 일반 미러하고 광각 미러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BMW가 이 아웃사이드 미러 시야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각하고 일반 영역을 적절하게 대응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상세되는,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브레이크는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꽉 잡아주고요. 그리고 회생제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할 때보다는 도심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회생제동이 이렇게 쭉 해서 부하가 좀 걸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장기간 유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일반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내연기관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에 비교를 해서 브레이크의 이 교환 주기,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것들의 교환 주기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너링은 부드러우면서도 BMW 특유의 그 날카로움이 살아있는데요. 전체적인 승차감은 이 단단함보다는 부드러운 쪽에 가 있지만은 글쎄요,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비해서 저는 이 출렁출렁하는 느낌들이 조금 덜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차가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그냥 약간의 외관이나 내장에서의 편의성, 상품성을 조금 증진시켰다, 이렇게만 받아들였었는데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차감도 그 울렁울렁하는 느낌을 좀 더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증강현실을 통해서 실제 화면에 방향을 살짝 얹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 이 교차로라든가 톨게이트에서 나가는 그런 포인트를 집어줄 때는 참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연비,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공인연비가 8.6km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에코 프로 모드 사용을 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80에서 100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봤는데 최대 9.8까지는 나왔습니다. 제가 두 자릿수를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두 자릿수는 여간해서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물론 60에서 80 정도 해서 조금 더 속도를 줄이고 연비에만 집중을 하면은 나올 것도 같기도 한데 일반적인 주행, 일반적인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에서는 최대 9.8km까지 연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BMW답게 초반부터 담력이 강하게 다가오고요. 그러면서도 움찔움찔하게 쓰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싹 밟히는 것 같으면서도 담력을 챙겨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세팅이 세련돼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꾸준하게 안정감 있는 모습 잘 유지해 줬고요. HUD도 좀
안쪽에 있는 폰트 같은 것들이나 그래픽도 화려해졌고, 무엇보다도 이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 BMW의 이 디스플레이가 눈에 아주 잘 들어오는 위치랑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안전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차량 덩치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울의 이 광각이나 일반 미러의 구성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해주다 보니까 시야가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만 A필러의 마무리, 그리고 바깥쪽 거울 같은 것들도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좀 안정감도 있으면서 그렇지만 답답하지는 않은 아주 적절한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큰 진동뿐만 아니고 노면에 갈라진 부분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서스펜션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에어 서스펜션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BMW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시승했던 신형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세팅이 대단했는데요. X7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풀체인지가 아니고 부분의 상품성을 높인, 그리고 디자인은 조금 변형을 시킨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기존하고 차이가 전혀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신차를 타서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차감도 약간의 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열하고 3열에 앉았을 때 약간 좀 물렁물렁한 느낌이 조금 더 찰지게 바뀐 것 같다라고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 자세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풀사이즈 SUV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BMW는 확실히 다양한 노하우를 오랜 기간 축적해 놨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만들더라도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노면이 좋지 않은 국도 구간을 달리거나 고속도로에서 터널 같은 거 지나가 보더라도 이중접합 차음률이 확실하고요. 바닥 쪽에도 굉장히 이 MVH에 대한 요소들이 잘 적용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의 공명음이나 풍조름 같은 것들도 거의 거슬린다고 볼 수는 없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타이어가 22인치거든요. 앞뒤 사이즈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뒤쪽은 315예요. 굉장히 넓은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에 대한 억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방지턱 넘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넘어설 수 있는지, 넘을 때의 이 들어갈 때의 느낌,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찰랑하면서 뒷 마무리 같은 것들도 보시면 출렁하고 탁 잡거든요. 이게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네, 이상 BMW 신형 X7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